안녕하십니까. 새벽조교 전문예상가 강백호입니다. 3월 22일 토요경마 강백호의 경주별 한마리 코너에 와주신 우리 경마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는 3월의 2주차 경마주간 토요경마에서는 좀 안정적인 배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3월달 봄철로 접어들면서 그동안 배당이 좀 높게 나왔는데 저배당과 중배당이 어우러졌던 지난주였는데요. 이번 주 역시도 전체적으로 보면 안정적인 배당은 후반부, 그러니까 상위 등급에서 좀 안정적인 배당이 흘러나오겠고, 전반부 경주인 하위 등급 경주는 최근에 국산 6등급 이제 부진영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했기 때문에 하위 등급 경주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배팅을 권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문세영 기수가 기승정지죠. 자, 그래서 이번 주는 과연 문세영 기수의 빈자리를 어떤 기수가 채워 나갈지 그것도 관심이 집중되겠고, 또한 장추열 기수가 지금 이번 주까지 기승유예를 2주간 기승유예를 하고 기승을 합니다. 지금 장추열 기수가 498승 500승을 2승을 앞두고 있는데 결국은 뭐 오늘 토요경마에서 모두 5마리의 기승을 합니다. 충분히 500승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여하튼 그런 부분은 또 잠시 후에 방송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경주로 현황은 지난주와 거의 흡사할 겁니다. 목요일 현재, 금요일 현재 6% 양완주로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6%와 7%에서 경마가 시행이 됐던 만큼 지난주에 경주로의 흐름, 선행권 마필은 선행권 마필대로 따라가면서 추입을 노려볼 수 있는 마필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강백호는 인기만은 가볍게 또 배당을 좀 내줄 수 있는 마필은 좀 집중적으로 분석해드리는 강백호의 경주별 한마리 잘 참고를 하셨다가 현장에서 좋은 결과 만들어 보시길 바라면서 강백호가 준비한 3월 22일 토요경마 1경주부터 출발합니다. 자, 1200m고요. 총 10마리가 출전을 했습니다. 발빠른 마필은 한 2마리 정도가 있죠. 9번 게이트에 있는 누리질주와 거기에 5번 세명고스터, 뭐 더 나가서는 안쪽에 4번 스타밸리 정도가 순발력을 발휘할 마필인데, 9번 누리질주 같은 경우는 제가 새벽조교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던 마필입니다. 직전에 외곽에 불리함도 있었고 마지막 끝걸음은 부족해졌는데 이번에 유승환 기수가 직조를 하고 나오는 마필이고, 자, 안쪽에 1번 2번 금계포라는 직전에 모래를 맞고 시종 후미권으로 빠졌는데 이게 뒷심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도 파라디오와 병화불련도 뭐 나름 열심히 했고, 다만 발주가 느리고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끝걸음은 지녔지만은 얼마큼 올라올 수 있을지. 자, 3번 글로리키는 요번에 나름 자극판까지 장구를 보강을 하면서 열심히 몰아낼 마필이고, 6번 걸작의피 같은 경우도 인기를 좀 모으는 마필인데 부담 중량도 좀 늘어났고, 이 마필이 그러니까 다리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은 말입니다. 그래서 조교 강도를 전체적으로 높이지 못했고, 7번 지산 프렌드도 이번 경주 고개가 높은 마필입니다. 자, 반드시 한번 노려볼 값어치가 있는 마필은 5번 세명 고스트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아직까지 12번을 뛰면서 단 한 번도 입상을 하지 못한 마필인데요. 이번에 훈련 강도를 조금 더 올렸고, 직전에는 약 2달의 공백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훈련 강도를 높이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정평수 트랙 라이더가 훈련 강도를 좀 더 끌어올렸고, 분명 직전 공백 전보다 직전에 2달의 공백기가 있어서 전혀 훈련 강도를 높이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좀 더 보강된 지구력과 스피드를 보강하는 그런 새벽 훈련 시의 발걸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현장에서 대가리는 9번 누리질주가 팔리겠지만 배팅의 값어치가 높은 마필은 바로 5번 세명고스트가 될 수 있다. 보여준 거는 없지만 그래도 앞선에 나간다라면, 또 김효정 기수가 초반부터 적극적인 말머리를 해준다라면 충분히 인기마 9번 누리질주와 직선에서도 한번 해볼 만한 마필이다. 자, 그동안 김옥선 기수가 졸전을 펼쳐놓은 마필인데요. 자, 등자까지 김효정 기수로 교체가 됐고, 또 훈련 강도도 좀 끌어올리면서 의욕적으로 돌린 만큼 현장에서는 9번 누리질주가 강력히 대가리로 팔리지만 강백호는 5번 세명고스트의 훈련 변화라든지
출전 주기가 정상인 만큼 좀 더 상향 평가를 하면서 5번 세명고수대의 선전을 한번 응원해보는 1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2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혼합 4등급 경주가 되겠고요. 자, 일단은 5번 탄성의 반석이 직전 경주 초반이 느렸는데, 자, 후미권에 있다가 직선주로 진로가 확보가 되면서 마지막 끝걸음을 끌어내면서 첫 입상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문학보이라는 마필과 병화불련 때 걸음은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요. 글로벌 파로와 같은 경우는 주행검사 10번 게이트에 있는 9번 나이스포스 마이야 기수인데 체격 조건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500kg짜리 마필인데 직전 데뷔전에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자, 초반에 외곽에서 선행을 나가지 못했는데 이 마이야 기수의 특징이 선행을 나가는 마필, 즉 발빠른 마필의 기승술이 상당히 출중한 기수입니다. 자, 나이스포스 1번 칸비그레이트와 병화불련도 나름 잘 소화를 한 마필입니다. 워낙 주포감이 좋은데 이 나이스포스 같은 경우는 데뷔 전에 그러니까 작년도에 개복 수술을 한 말입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11월 달에 주행검사라든지 직전 데뷔 전에 1300m에서 거리를 줄여 나온 만큼 개복 수술을 했기 때문에 조금 그게 마음에 예전에 병력이 있는 게 좀 마음에 걸리지만 여하튼 5번과 나이스포스가 선행을 가서 탄성의 반석이 추입으로 5번, 9번, 9번, 5번으로 저배당 막권도 충분히 가능한 마필입니다. 하지만 인기마의 허점을 파고들 마필은 바로 2번 슈프림 삭스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일단은 작년에 주행검사 때 걸음은 좋았고 또 2월 27일 날은 주행검사 때 일단 순발력은 좋았습니다만도 약간 모래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고 또 약간의 라스트 탄력은 부족한 모습이지만 이번 주 빅투아르 기수가 기승정지를 유예하면서까지 상당히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 장구까지 보강을 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이 경주마필들이 실전에서 제대로 능력 발휘가 안 됐을 때에는 혁근도 묻고 또 망사 눈가면도 신청을 하고 또 망사 눈가면 가지고 안 되면 망사 가면도 신청을 해보고 자꾸 장구 교체를 하는데 이 슈프림 삭스 같은 경우는 일단 체격도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 주행검사 때 발걸음이라든지 새벽 훈련 시에 발걸음을 놓고 본다면 기본 스피드는 있는 마필입니다. 또 인코스의 이점도 있고 외곽에 나이스포스가 발이 빠르고 7번 게이트에 있는 아트캐쳐가 좀 발이 빠른 모습을 보였지만 인코스의 이점을 살려서 이번 슈프림 삭스가 데뷔 전부터 한번 들이댄다라면 최선을 다한다라면 무시할 수 없는 마필이다. 서울 이경주의 2번 슈프림 삭스 망사눈과 혀끈까지 묶고 나와서 또 빅투아르 기수의 기승정지 유예까지 하고 거의 한 3주간 공을 들이고 있는 만큼 2번 슈프림 삭스가 인기마 탄성의 반석 9번 나이스포스의 허점을 노려볼 마필이다. 서울 이경주는 2번 슈프림 삭스의 선전을 한번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3경주입니다. 1300m, 1400m로 펼쳐지는데요. 1400m의 거리적인 경험이 있는 마필은 2번 하이폴리. 자, 거기에 외곽에 있는 트레비트. 장추열 기수가 과연 여기서 500승 고지를 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볼 것이냐. 이 트레비트 같은 경우는 발주가 좀 빠른 말은 아니죠. 상당히 느린 마필이고 28번을 뛰면서 3번 3착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상대 마필들을 워낙 약한 상대를 만났기 때문에 인기마일 뿐이지 조금 센 놈들 만나면은 이거는 맨날 가서 깨지는 마필이기 때문에 본대로 능력대로 인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카라케이라는 마필이 40조의 라라케이의 마주인데 2023년도에 이세마 시절에 마지막 라스트 타임이 11초대를 끊었던 라라케이의 마주가 마명을 비슷하게 진 건데 이 말은 좀 더 발전 기대치는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플 스타일이라는 마필과 병화불련도 좀 잘했고 스타트는 빠른 마필은 아니지만 직전에 10번 게이트의 외곽의 불리함도 있었고 이번에는 또 적임 기수라고 볼 수 있는 유승환 기수가 1월 달에 입상까지 시켰던 마필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선두권 말무리로 레이스를 풀어나간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마필이고 자, 여기서 배당을 노려볼 마필 바로 아나짜리는 누구냐? 7번 레이디 버드라는 마필입니다. 아마도 인기도에는 좀 밀려 있는 마필입니다만도 이번에 김성현 기수로 기승 교체를 하고 나옵니다.
실전 2번뿐이 뛰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거리적인 검증이라든지 또 마필의 능력도 조금은 더 검증은 필요해 보이는 마필입니다. 하지만 트레비트는 28번을 뛴 말에 걸음이 다 나온 반면 7번 레이디 버디는 앞으로 발전 기대치는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전 경주에도 김태희 기수가 타고 좀 입상에 실패를 했는데 이게 훈련 과정을 놓고 보면 상당히 좀 주행 자세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그동안은 이마필이 좀 말이 흔들리는, 아직은 실전 경험이 없다 보니까 말이 상당히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에 월요일날 김서현 기수가 외곽에서 외산 4등급 블루레오 넬로 뭐 훈련 강도는 아주 빡세게 아주 세게 돌리는 마필은 아니지만 분명 기본 잠재력은 갖추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직전에는 좀 주행도 흔들렸고 상당히 힘이 좀 덜 찬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에 감량 기수 김성현 기수가 외측에서 잘 따라가면서 보조를 맞추는 새벽훈련 시에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런 만큼 인기 마필이 5번, 9번의 두 마리 마필, 5번, 9번의 마필이 좀 능력은 앞서 있는 건 맞습니다. 자, 5번 카라케이의 9번 트레비트. 자, 하지만 이 허점을 노려볼 마필은 바로 저는 레이디버드가 이번 경주 어느 승식을 복승식이라든지 삼복승식 막권이라든지 이런 막권까지도 충분히 한번 활용해 볼 값어치가 있다. 그래서 서울 3경주는 7번 레이디 버드. 자, 지난주에 김성현 교수가 입상도 2번을 했는데 이번 주에도 한번 열심히 기승을 해서 열심히 최선의 말무리를 해서 순위 이상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7번 레이디 버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4경주가 되겠고요. 이번 경주는 인기마, 그러니까 토요경마 4경주와 일요경마 4경주가 분할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마필이 바로 1번 로열베스트는 원래 1300m에 출전 등록을 해놨던 마필이고 2번 청해제일도 1300m, 거기에 칸누트는 1200m에 출전을 하려고 했던 마필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1300m에 맞춤형 조교를 하다가 이번에 1400 경주가 분할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1400에 등 떠밀려 나왔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거기에 나머지 8번 게이트에는 천지마켓도 1300. 그러니까 이번에 정상적으로 1400m에 출전을 하고 준비를 한 마필들은 1번, 2번, 3번, 8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1400m에 출전을 앞두고 있었던 마필입니다. 그 가운데 7번 파사킹 이동화 기수 한 2주간 기승정지였죠. 자, 그래서 오랜만에 기승을 하는데 뭐 훈련 상태는 좋고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마이티 조이, 마이티 센 이런 녀석들과 계속 병합훈련은 잘 소화를 한 만큼 뭐 능력대로 본대로 뭐 인정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1번 로열베스트가 과연 1300에 출전을 하려고 그러다가 1400에 출전을 했다. 자, 일단 편한 선행을 가도 얼만큼 버텨낼 수 있을지는 사실 좀 미지수의 마필이고 3번 칸누트라는 마필도 희망의 창가라는 4등급 마필과 순간적으로 병합훈련실은 잘 따라왔습니다. 자, 그런데 뒷직선으로 3코너를 그러니까 결승선 지나서 코너를 돌아가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현저히 뒤처지는 모습을 보였고 4번 게이트는 학산대사라는 마필도 마이야 기수 이번엔 좀 망사 눈가면까지 신청을 했고 벌교차돌이라는 마필과 병합을 했는데 이것도 16번 뛰면서 우승 한번 준우승 한번. 다만 말은 무섭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등짝이 무섭다. 헤리카심이고 또 거기에 직전보다는 게이트가 상당히 안쪽으로 들어온 장점을 지니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배당을 한번 노려볼 마필. 인기마의 허점을 파고들 마필. 바로 5번 쌍옥루라는 마필입니다. 제가 여러 번 노려봤던 마필입니다. 체격은 상당히 좋지만 실전에서 항상 결정타가 부족한 모습입니다. 이 마필은 2024년 3년도 그러니까 2년 가까이 됐죠. 그때 당시에 후두 성형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5등급에 올라와서 단 한 번도 입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발전 기대치는 없습니다. 즉 흔히 말해서 국산 6등급 똥말경주 편성에 만나서 한번 들이대면 상금이나 부는 정도입니다. 이 쌍옥루라는 마필은 매번
갈 때마다 안 간 적이 없는데 이게 후두 성형 수술을 하면은 이 호흡기 질환이거든요. 우리가 그 육상을 할 때, 뭐 학교 다니실 때 다 육상을 해보셨겠지만 숨이 차면 오래 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결국은 쌍옥루도 그런 그런 그 호흡기 후두 성형 수술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왜 추천을 하느냐? 왜 추천을 하느냐? 그런 말을. 근데 이 말은 직전에 출전 주기를 2주 만에 잡고 나왔고 직전에 발주가 늦어지면서 후미에서 그냥 광팔고 끝났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출전 주기가 정상으로 좀 돌아오면서 조금은 훈련 강도를 좀 더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또 조상범 기수가 기승 훈련을 했는데 자, 직전에는 전혀 훈련 강도를 좀 높이지 못했던 마필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뛰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여유가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좀 더 훈련 강도를 조금 서서히 직전보다는 좀 올리는 그런 패턴의 훈련을 보였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아마도 현장에서는 전혀 인기를 끌지 못하는 마필입니다. 왜냐? 최근에 매번 가서 깨졌거든요. 이 마필이. 마저 깨졌는데 그래도 마지막 라스트 탄력은 조금 있습니다. 어차피 국산 6등급에 조금만 있으면은 뭐 마차나 끌러 보내야 될 정도의 그런 허접한 상대들을 만났기 때문에 이번에 쌍옥루가 발주도 좀 잘 나와주고 초반에 적극적으로 선두권 내지는 중위권 정도만 잘 붙어 나온다면 충분히 인기마의 허점을 파고들 수 있다. 자, 이 말도 예전에 후두 성형 수술만 없었다라면 체격 조건을 놓고 봐서는 충분히 한 뭐 3등급까지는 올라갈 수 있었던 마필이었는데 치명적인 경주마의 후두 성형 수술이 있었던 만큼 자, 이번에는 한번 해보자. 바로 서울 4경주의 5번 쌍옥로 안 팔립니다. 자, 그래서 배당권의 마필로 한번 노려볼 값어치가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서울 5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김태희 기수가 기승한 마이티 러브가 강력히 대가리 팔립니다. 이 데뷔전에도 제가 노렸고 그때 인기 5위였고 1번 게이트에서 추입으로 또 직전 경주에는 제가 인기 8위였던 마필을 한번 강하게 노렸던 마필입니다. 마체는 400kg짜리 뿐이 안 나갑니다. 아주 자그마한 체형을 지녔지만 종반 추입력이 좋은 마필이고 자, 7번 터보차지도 이번 경주 선두권에 나가야 더 뛰어주는 승급전에 나서는 마필이고 6번 IM고 역시도 승급전이고 5번 라운드 오브 어펌트도 이번 경주 직전에 출발하면서 약간 밖으로 기대는 모습이었고 자, 여기에서 안쪽에 송암스카이 김옥성 기수인데 직전에 3, 4코너 안으로 기대는 모습이었지만 발빠른 장점과 함께 뚝심도 지구력은 부족하지만 전개 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 경주의 특징은 뭐냐? 승급전에 나서는 마필이 무려 5마리입니다. 5마리. 자, 승급전에 나서는 조이 라이터, 5번 라운드 언퍼트, 자, 6번 IM고, 7번 터보차지, 외곽에 11번 학산 챔프까지 무려 11마리 중에 거의 반 가까이 승급전에 나서는 마필인데 사실 승급전에 연투를 하기에는 빡빡한 마필들입니다. 더군다나 안말 경주고요. 자, 그런데 과연 이 마이티 러브가 제가 좋아하는 마필이고 또 김태희 기수를 좋아하지만은 부담 중량이 55kg입니다. 추임력은 좋은 건 맞지만 이번에 레이스가 좀 빠르게 진행된다라면 마이티 러브는 좀 일말에 보면 불안 요소도 조금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한번 노려볼 마필은 바로 5번 라운더 어펌드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말이 직전에 출발 과정에서 약간 밖으로 삐지면서 자, 이 정우주 기수가 직전에 힘한 배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이 경주를 보면서 자기가 무슨 서승훈 기수도 아닌데 저렇게 힘한 배를 할까? 뭐 이런 생각도 가져봤는데 이 라운더 어펌들을 추천드리고 싶은 마필은 왜냐면은 훈련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아직은 데뷔 후 3번을 뛰면서 모두 3번 다 3착으로 승급을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라운더 어펌트 같은 경우는 아낄 이유가 없는 마필이죠. 자, 거기에 또 정우주 기수. 이 소속조 라운더 찰리라는 마필과 병합훈련을 실시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직전에는 훈련 과정에서 놓고 보면 발세임이 직선 구간에서 좀 좌고보 위주로 뛰었는데 이번에는 우고보도 발을 바꾸면서 상당히 좀 여유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라운드 찰리는 3등급 마필이고 자, 안쪽에 라운더 펀드는 5등급 마필입니다. 거기에 또 입상 한번 없었고 자, 그렇다면
이번에 라운더 어펀드는 저는 조교발로 보면 와야 된다. 조교발로 보면 와야 된다. 자, 그래서 서울 오경주는 다른 놈은 몰라도 자, 5번 라운더 어펀드를 한번 강하게 추천드리면서 현장에서 상태만 좋다라면 뭐 이거를 놓고 한번 투자권까지 넉넉한 배당까지 한번 노려볼 예정입니다. 자, 서울 오경주 5번 라운더 어펀드 잊지 마시고 꼭 다양한 승식으로 공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 6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인기마의 접전 경주고요. 자, 이번 경주 8번 달콩이라는 마필. 자, 요번에 출전 주기가 조금씩 길어져 나오는 마필이죠. 자, 그런데 부담 중량이 56kg. 좀 너무 부담 중량이 높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전개의 이점은 상당히 유리해질 수 있는 마필이고요. 나비드. 초반이 빠른 마필은 아닙니다. 이 말도. 따라가면서 마지막 직선주로에서 올라오는 걸음인데 이 말도 이번에 김태희 기수가 병합훈련을 하면서 상당히 정성을 좀 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여기에 남산무적도 실전 기복은 상당히 보이는 마필입니다. 입상을 했다가 못했다가 자 그런 마필인데 나름대로 10번 남산무적도 이번 경주는 외곽에서 되든 안 되든 최선 승부를 한번 던져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이번 경주는 현장에서 2번 나비드의 9번 달콩 뭐 저배당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은 레이스 자체가 그렇게 빠른 레이스는 아닙니다. 선두권 나가는 마필들이 그렇게 아주 강자도 없고 인기 마필 2번 나비드라든지 9번 달콩도 그렇게 선두권에 레이스를 빨리 끌고 가는 마필은 아니거든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직선주로 해서 한 발을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없을까? 바로 7번 히어로짱입니다. 자, 이 녀석은 지금까지 뛰면서 아직 입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마필이고요. 마체도 적은 440kg대의 마필인데 이번에 임다빈 기수와 호흡을 맞추면서 상당히 좀 정성을 많이 들였습니다. 체격 조건도 좀 적지만 그렇다고 스타트가 빠른 마필은 아니지만 훈련을 거듭을 하면서 탄력감 자체는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선에 누가 가든 말든 이 히어로짱 같은 경우는 종반 탄력이 그래도 출전마 중에서 제일 뒷심이 좋은 마필입니다. 거리적인 경험도 없고 거리적인 경험도 1700 직전에 비록 아쉽게 착순에 머물렀지만 분명 인기마의 허점은 파고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 나머지 마필들이 좀 앞선에 움직여야 더 뛰어주는 마필이지만 히어로짱은 뒷심도 있기 때문에 자 등짝은 임다빈 기수 그렇게 자신감은 없겠지만 나름 마필은 직전보다는 훈련 시의 걸음은 분명 더 좋아진 걸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인기마의 허점은 7번 히어로짱이 틈새를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7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강백호의 현장 승부처가 되겠고요. 자, 이번 경주 3번 사탕소녀가 최근에 상승세의 걸음을 보여주는 건 맞습니다. 이번에 푸르칸 기수도 훈련을 했고 직전에 승급전에 후미권에서 1600에 올라올 정도의 끝걸음 거리가 늘어나니까 더 좋을 수도 있겠죠. 자, 하지만 거리적인 경험이 없고 이 정도로 올대가리로 팔릴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왜냐? 이번엔 1800m의 레이스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된다면 3번 사탕소녀. 자, 강백호가 7경주, 9경주, 10경주, 토요경마 3개의 승부처입니다. 자, 올대가리가 들어오느냐, 올대가리가 빠지느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사탕소녀가 훈련 상태라든지 모든 조건은 좋겠지만 이번에 훈련 변화를 보이고 나오는 마필. 그렇다고 1번 이스트 웨스트 장추열 기수 498성 1번 3번 마건은 저는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강백호가 7경주는 현장에서 저배당은 너나 많이 사시고요. 그 틈새를 노려볼 마필을 놓고 한번 인기마 1번 3번 자, 이런 녀석들을 뒤로 하고 새벽 훈련 시 정성을 다하면서 공을 들이고 나온 인기마 허점을 노려볼 마필을 대가리를 놓고 한번 공격적인 환수율을 높이는 강백호의 현장 승부처 7경주 짭짤한 배당을 좋아하시는 분들과 서울 7경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울 8경주가 되겠고요. 이번 경주는 승급전에 나서는 트라움킹 장추열 기수 과연 500승을 할지 못할지 거리적인 경험은 없지만 앞뒷방을 갖추고 있는 마필이고요.
자, 1번 시티킹 같은 경우는 직전에 장추열이가 한 번은 우승을 했고 또 직전 경주에는 선행을 가서 끝걸음이 무뎌졌는데 사실은 이렇게 바꿔 타는 기수, 이렇게 시티킹과 이렇게 바꿔 타는 기수의 입상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1번 시티킹 같은 경우는 거리적인 경험도 있고 1600m의 1번 게이트고 또 선행을 갈 수 있는 찬스고 이번에 병화불련도 잘 소화를 했고 자 그래서 뭐 1번이 이렇게 대가리로 팔리는 것 같은데 다만 부담 중량 57kg를 얼만큼 극복을 할 것이냐. 자 트럼킥은 뛰면 뛸수록 걸음이 좀 더 늘고 있고 자 이번에 출전 주기도 정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1번, 8번, 8번, 1번으로 쉽게 끝나도 할 말은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마필입니다. 자, 나머지 마필 도전 세력으로 본다면 3번 라파에토 출전 주기를 좀 짧게 잡고 나왔는데 모래 민감한 마필이기 때문에 무조건 앞에 가야 더 뛰어주는 마필이고요. 자, 용비 파워는 일단은 김태희 기수. 뭔가 좀 마체가 뭐 결정타는 좀 부족한 모습이고 슈팅 리버스 맨날 그나물의 그 밥이고 자 그렇다면 여기서 6번 신의 반전이라는 마필이 인기마 1번 8번의 마권을 허점을 한번 노려보지 않을까. 일단 순발력에 비해서 지구력은 좀 부족한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이 주행 재검을 받고 나왔는데 직전 경주에 출발하면서 밖으로 기대면서 주행 불량기를 좀 보였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1600m는 아무리 스타트 능력이 좋다 하더라도 5번 게이트 이 밖으로 나오는 마필들은 외곽을 돌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자리 잡기 싸움이 불편하죠. 그렇다면 오히려 8번 트럼킹보다는 인코스에 있는 6번 신의 반전. 이번에도 임다빈 기수와 호흡을 맞췄고 훈련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주 거리적인 경험도 있는 6번 신의 반전 빼면은 안 된다. 안고 꼭 가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인기마 뭐 1번, 8번 그 허점은 바로 6번 신의 반전이 이번에는 외측으로 삐지지만 않는다라면 직전에 1400이었고 이번에는 안쪽에 1번 시티킹을 바로 붙여놓고 바로 2반매로 붙여서 레이스를 풀어나간다라면 최근에 입상 실패도 한번 만에 나설 수 있는 마필이고 예전에 1800m까지 뛰어봤기 때문에 1600m도 한번 충분히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서울 8경주의 6번 신의 반전 꼭 기억을 하셨다가 공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9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강백포 현장 승부처가 되겠고요. 자, 7경주, 9경주, 10경주 현장에서는 바로 다나은이라는 마필. 앞말의 부담 중량이 55kg 늘어났고요. 앞뒷방은 갖춘 건 맞습니다만도 문제는 복승률 100% 7번을 뛰면서 5번 우승, 2번의 준우승. 흔히 말해서 뭐 능력은 갖추고 있는 마필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거리가 1600으로 늘어났고 초반에 발빠른 마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칫 5번 바로 다나은이 직선에서 제대로 끝걸음을 끌어내지 못한다면 또 부담 중량 늘어난 거를 극복을 하지 못한다면 일말에 저는 불안 요소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번 바로 다나은을 뒤로 돌리고 한번 공략을 할 예정입니다. 자, 앞뒷방을 갖춘 마필도 있고, 자, 승급전에 나서는 마필도 있는데, 자, 승급전에 나서는 마필들의 능력도 좋겠지만, 현 등급의 마필들도 무시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올 대가리 팔리는 바로 다나은의 저는 후착 마필로 뒤로 돌리고 때리기 때문에 다양한 승시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겠고, 만약에 5번 바로 다나은이 부러지는 그림이라면 충분히 중배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현장에서 팔리는 인기말을 무서워했다가는 절대로 배당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적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꼭 현장에서 팔리는 인기말 너무 맹진하지 마시고 자, 강백호는 서울 구경주 인기 1위 마필 바로 5번 바로 다나은의 뒤로 돌려놓고 자, 이 녀석을 분명히 이겨낼 수 있는 마필 자, 그 녀석을 놓고 인기마와 복병마까지 엮어서 구경주 현장 승부처에서 한번 강하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반부 마지막 11경주입니다. 영웅부활 58km 훈련은 좋지만 과연 58km 직전 경주에도 취입을 했지만 마지막 한 발이 부족했고 자, 외곽의 11번 블랙초콜릿 역시도 부담 중량이 3.5kg가 늘어났고 외곽으로 밀린 두 마리 마필이 깜빡이 막걸리입니다. 자, 거기에 강남불청객도 공백을 갖고 나왔지만은 기본 잠재력은 갖추고 있는 마필이죠.
자, 이런 마필 6번, 9번, 11번이 세 마리가 서로 대가리라고 팔리는 경주입니다. 자, 하지만 인기 마필들이 모두 장점보다는 이번에는 단점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왜냐? 부담 중량도 높아졌고 외곽으로 밀렸다는 겁니다. 뺄 수는 없겠지만 이 세 마리 마필을 뒤로 하고 공략을 해볼 값어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6번 영웅부활이 부담 중량이 높아서 못 올라온다라든지 강남 불청객이 요번에 공백도 있고 기복을 보인다라면 또 입상에 실패를 한다면 믿어 못 믿어의 마필이고 블랙 초콜릿 또 최근 최외곽 게이트 뒷심 좋은 건 맞습니다만도 만약에 부담 중량 늘어난 55.5kg를 이겨내지 못한다면 못 올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강백호가 마지막 현장 승부처로 공략을 합니다. 자, 아마도 6번, 9번, 11번이 서로 현장에서 서로 인기를 모으겠지만 이 녀석들을 분명 이겨낼 수 있는 마필. 강백호의 새벽조교 추천 마필들을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은 아마도 강백호가 어떤 마필을 놓고 때릴지 감이 나오실 텐데, 자, 서울 10경주 빨갱이 저배당 뒤로 하고 넉넉한 중배당까지 한번 노리면서 강백호가 현장 승부처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월 22일 일요 토요 경마 강백호가 준비한 각 경주별 한 마리를 살펴드렸습니다. 이번 주 토요 경마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하위 등급은 하위 등급대로, 상위 등급은 상위 등급대로 인기만 걸음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저배당은 너나 많이 사세요. 자, 그러고 저희 강백호의 유저님들은 넉넉한 중배당을 공략을 해서 환수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토요 경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백호와 함께 하시는 모든 경마팬 여러분, 토요 경마 행운에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강백호는 현장에서 더 멋진 모습으로 토요 경마 좋은 결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